어쨌든 집값을 좌우하는 가장 큰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수요와 공급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방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수요에서 가장 주요하게 볼 수 있는 지표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처음에는 제가 전작까지는 10년차 부부로 봤는데 그 10년차 부부를 능가하는 계층이 서울, 경기 11년차 부부가 서울 아파트 시세와 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숫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부부 숫자의 증감률이죠. 네네. 서울 아파트 시세의 증감률과 서울, 경기 11년차 부부의 증감률이 굉장히 비슷한 추이를 많이 보였고 통계학적으로도 유의미한 숫자의 상관관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전편에서도 서울 집값 전망할 때도 얘기를 해주신 거긴 한데 뭐 그럼 왜 그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10년차 부부 또 10에서 11년차 부부 되면 첫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첫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어느 가정이나 정착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그 한 곳에 정착해서 아이가 부모된 마음으로 아이가 계속 전학을 보내고 싶지 않으니까 한 곳에 정착하고 싶어지니 그 지역에 대한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 계층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대표적인 실수요 계층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근데 제가 이런 데이터를 알아보면서 좀 의외의 사실을 또 발견했던 것은 재화의 가치는 수요와 공급을 가치가 결정됩니다만 제가 실제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1년차 부부와 입주 물량 그리고 가계 부문 통화량 증감률을 서울 아파트 시세 증감률과 비교를 해봤거든요. 상관관계를 비교했더니 상관관계가 가장 높게 나왔던 것은 11년차 부부로 대표되는 수요였고 그 다음이 가계 부문 통화량, 즉 유동성이었고요. 네네네. 그 다음 마지막이 입주 물량이었습니다. 예. 즉 서울 집값에 밀접한 지표는 공급보다는 수요였다는 결론이 도출이 됐고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서울은 새로운 신축이 좀 드물기 때문에 네. 새로운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수요는 이제 바로바로 채워지는 거죠. 예. 오히려 그 공급보다는 그 새로운 아파트를 갈구하는 수요가 좀 더 서울 아파트 시세의 전체적인 시세를 좌우하는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유동성. 입주 물량에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는 세 가지 지표 중에선 오히려 서울은 공급이 영향을 덜 미치더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부부 수요가 이렇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냥 뭐 통계치 말고 그러니까 그 연관 관계를 설명해 주시자면은 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왜 10년 차 정도인 건지. 말씀드린 아무래도 초등학교로 들어가면서 이제 정착 욕구,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정착 욕구가 생기기 때문이 첫 번째고, 제가 주변을 돌아보면 서울에 사는 11년차 부부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에 사는 11년차 부부도 서울을 자가로, 경기도에 전세를 살고 예. 서울을 자가로 두는 경우가 좀 꽤 많이 봤거든요. 그 말은 결국은 나중에 아이 학군을 생각해서 다시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 서울을 사두는 경우, 다만 직장 때문에 경기도에 이제 거주는 네네. 그러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실수요층이 가장 몰린 것이 서울, 경기 11년차 부부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또 수요에서 그 부부들의 숫자 증감률 말고 또 유의 깊게 봐야 될 통계치가 있을까요? 이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로 11년차 부부로 제가 한정을 지었지만 주택의 수요의 근간이 되는 게 가구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나라가 인구가 곧 줄어들기 시작하겠지만 가구수는 계속 늘 거기 때문에 주택 수요는 계속 더 늘 것이다 네. 라고 주장한 의견이 하나 있었는데, 이 의견에 반박하는 의견이 또 있었던 게, 아니다, 지금 가구수는 1인 가구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가구수가 늘고 있지 아파트의 주수요층인 2인 이상 가구수는 줄고 있다. 고로 아파트 수요는 줄어들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지표를 봤더니 서울의 가구 수는 늘고 있지만 실제 서울도 1인 가구 때문에 느는 거지 2인 이상 가구 수는 줄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판단하기를 서울도 아파트 수요가 줄어드네, 곧 꺾이겠네,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경기 11년차 부부가 서울 아파트 매매 수요층이라고 봤을 때 경기도의 2인 이상 가구 수도 안 들여다볼 수가 없겠거든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도를 합친 2인 이상 가구 수는 아직까지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서울 아파트의 매매 수요층도 아직까지도 늘고 있다는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해주셨던 이 수치들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주로 들여다보는 건 이제 입주 물량, 착공 인허가 물량은 통계청에서 확인이 되는데, 네. 그
통계청 자료보다 좀 더 빠른 게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 자료가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먼저 올라오거든요. 못 참겠으면 국토교통부 가서 그냥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사이트라는 데 들어가서 인허가 물량, 공급 물량, 착공 물량 월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고, 지역별로도 그 말씀드린 그 부부 맨 첫 편에 말씀드린 M1, M2 그런 통화량, 유동성 예. 부분은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볼 수가 있고요. 부부도 통계청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몇 년에 지역별로 얼마나 혼인했는지를 다 뽑은 다음에 거기서 10년차 부부면 예를 들면 1990년에 결혼했으면 10년차 부부는 2000년에 10년차 부부가 1990년에 결혼한 부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역산해서 계산하면 각 연도별로 10년차 부부가 몇 명 있고 11년차 부부가 몇 명 있는지를 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요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공급량도 어쨌든 간에 중간에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공급량도 이제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급할 때는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 걸까요? 제일 중요한 건 그 입주 물량을 가늠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착공 물량이거든요. 예. 착공한 지 2에서 2.5년 되면 입주 물량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통계청에 있는 또는 국토교통부 통계누리에 있는 월별 착공 물량, 지역별 자기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의 착공 물량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 물량을 보면은 내후년 또는 2, 3년 후에 입주 물량이 얼마나 될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다만 이게 과잉 공급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지역의 가구 수 대비해서 얼마나 공급이 되고 있는 착공이 되고 있는지, 또 하나는 예년에 비해서 착공이 많은지 아닌지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저는 그래서 늘 15년 평균으로 좀 비교를 하는데, 예를 들면 2004년에서 2018년까지 입주 물량 평균과 착공 물량과 2019년의 착공 물량을 비교해서 착공 물량이 예년보다 많고 적은 거를 좀 판단해 보면 향후에 공급 과잉이 올지 안 올지를 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좀 종합해서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는데 수요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뭐 공급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어떻게 고점인지 바닥인지 파악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말씀드린 것 중 하나가 서울 아파트의 증감률과 상관관계가 제일 높았던 지표는 11년차 부부로 대표되는 수요였다. 예. 그 다음이 가계부문 통화량으로 대표되는 유동성이었고, 예. 그 다음이 입주 물량이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 상관관계가 입증이 된 이상 그 중요도도 수요, 유동성, 공급 순으로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 경기 11년차 부부가 가장 크게 늘어나는 2021년을 24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를 하기 때문에 24년부터는 서울 아파트가 좀 하방 조정을 좀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판단한 거고요. 유동성은 가장 예측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뭐 유동성이 얼마나 강화될지를 판단하기 사실상 어렵죠. 다만 유일하게 예측 가능한 거는 이제 전망이 가능한 팩트는 토지보상금,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이고, 이게 2020년에 나오든 21년에 나오든 22년에 나오든 결국 유동성 강화 효과를 줄 거거든요. 정부의 목표는 20년이고 좀 지연된다 해도 21년이나 22년에는 지급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는 2020년대 초반에 유동성도 강화가 될 것이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2020년대는 초반부는 상승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거고요. 입주 물량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년 2분기부터 줄어들고 22년, 23년, 24년은 좀 입주 물량이 분산이 됩니다.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입주 물량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영향을 덜 미치는 지표지만 어쨌든 24년까지 상승에 큰 저해를 줄 정도 입주 물량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러면은 말씀해 주신 순서대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수요를 먼저 보고 이제 네. 그게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네. 고점이냐 바닥이냐가 결정이 되는 게 확률이 제일 높고 네. 그 곁다리로 그 뒤로 뭐 유동성이라든가 입주 물량이라든가를 파악해서 보완을 하면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